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치 없이 나만의 OCR 웹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지 판도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로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특히나 이런 밑에 있는 문법까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웹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피브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과정 보여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실행 결과 화면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호출을 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웹앱을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제가 열었고, 파이참을 열게요. 지난 시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간단히 이제 브리핑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패스는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이제 특히나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을 절대 경로를 잘 쉽게 가져오기 위한 이 라이브러리를 말씀을 드렸고, 필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약자인데 설치는 필로그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있는 함수들로 이제 이미지랑 이미지 폰트 함수를 둘 다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는 이제 EasyOCR를 쓴다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만 실행을 하면 언제든지 이런 OCR 기능을 이제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트림릿을 우리가 워낙 많이 쓰죠. 이 스트림릿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우리가 파이썬 이미지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웹앱을 구성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글 트랜스는 실제로 이제 이 API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안정된 버전, 릴리즈 버전 4.0.0의 RC1 버전으로 우리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폴트 폰트 패스와 그죠? 그리고 OCR 랭귀지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은 먼저 여기에 정의를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정의된 구현된 이 화면들을 그대로 한번 어떻게 제가 코드를 하는지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f 해가지고 read 텍스트 먼저 우리는 이미지를 받아서 글자를 인식하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패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지정해 놓은 이제 패스로 해서 패스 자체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 할 거고,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지금 df에 대한 이거는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게끔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파이썬 3.5 이상 버전부터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가독성 있게 보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 방식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거를 제가 이제 넣었는데, 이게 이지 OCR의 리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과정하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지 OCR에 대한 리더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안에는 OCR 랭귀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KO의 EN, 즉 이제 영문과 이제 한글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의 PC가 만약에 GPU 기능이 있다면 GPU 이제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인 쿠다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이제 구현이 잘 되어 있으면 GPU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제 GPU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냥 GPU 기능은 끄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erbose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로그 출력은 되지 않게끔 false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리턴 이미지 해가지고 리턴 자체에 대해서 리더 해가지고 리더 안에는 read 텍스트에서 실제로 텍스트를 가져오고요. 가져오는데 우리는 str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 스타일로 str 스트링 방식으로 가져오고, 그거는 이제 패스에 있는 그 값 자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서 글자를 인식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된 글자 목록을 받아서 번역하는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글 트랜스레이트 뭐 텍스트 리스트로 제가 함수명은 아무거나 만들었고요. 텍스트 리스트라는 거에 이제 입력 파라미터 자체는 리스트로 들어가게끔 하고, 타겟 랭귀지 자체는 이건 이제 아무거나 그냥 입력 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str를 넣었는데 이 str 즉 이제 우리가 이 문자 자체를 넣었는데 문자는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 바로 KO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제 한글로 이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타겟 랭귀지 즉 타겟 랭귀지 자체가 한글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제가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구글 이제 트랜스레이트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레이터로 할까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트랜스레이터 객체를 만드는데 위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구글 트랜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뭔가 생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먼저 구글 번역기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리절트 결과값은 일단 먼저 빈 리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인식된 각 글자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포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돌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에 뭐 이제 이제 뭐 어떤 방식을 쓸까요? 뭐 상관없긴 한데요. 쿨 DS랑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그리고 프롭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텍스트 리스트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try except를 쓸 건데 try except를 여기다가 이제 쓸 건데 인식된 각 글자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할 때 이제 여기서 각 글자를 지정된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translated라는 걸로 넣어주고요. 트랜스레이티드라는 이제 그 번역된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트랜스레이터 안에 객체를 만들고 트랜스레이터에 기능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텍스트, 우리가 어떤 걸 생성할지 텍스트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 텍스트는 바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있는 여기서 떨어지겠죠. 즉 번역 이제 반복되는 그게 떨어질 거고 데스티네이션 자체에 대한 부분은 타겟 랭귀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타겟 랭귀지를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한 텍스트를 가져와서 트랜스레이티드의 변수를 집어넣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에러가 난다면 이제 예외 처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역이 실패하면 원래 글자 그대로 사용되게 할 수 있게끔 트랜스레이티드 자체는 텍스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티드를 두 개를 같이 넣는데 이게 글자를 번역할 때는 이 위에 try 구문을 쓰고요. 번역되지 않았을 땐 그대로 이 구문 자체의 텍스트 값을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미지 자체에서 이런 거죠. 이미지 자체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자체에서 내가 번역을 성공했다 그러면 이 번역문은 이걸 해서 이 트랜스레이트 즉 텍스트 안에 들어간 값이 데스티네이션 타겟 랭귀지에 의해서 번역이 된 이 텍스트 값을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번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그 OCR에 인식된 글자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는 이제 리절트 값으로 어펜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으로 집어넣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좌표로 그리고 번역문 그리고 신뢰도를 묶어서 이제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트랜스레이트 그리고 프로에 대한 부분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나머지 이런 신뢰도나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뭐 좀 정정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번역문만 집어넣는 걸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그냥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텍스트만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만 집어넣어도 괜찮은 게 어쨌든 우리는 그 값 자체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텍스트가 아니라 트랜스레이트드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리턴 값을 실제로 모든 전체 리턴 값을 여기서 해서 실제 리절트 전체 결과 값을 가져오게끔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게 지정된 경로의 폰트를 특정 크기로 이제 불러오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뭐 간단하게 또 만들어 보죠.
두 줄 한번 띄워볼게요. 보통 함수 간에 두 줄 띄우니까 diff 해가지고 load font라는 걸로 해서 저는 패스 자체는 뭐 str 패스에 대한 이제 타입을 넣어줄 때는 str 넣고 사이즈는 int 즉 이제 정수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미지 폰트 그리고 free 뭐 타입 폰트로 해가지고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경로의 폰트를 특정 크기로 불러오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서 똑같이 try except를 쓰겠습니다. try except를 쓰는데 폰트를 지정한 크기로 불러와서 변환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리턴 값을 그냥 바로 가져오게끔 할 건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미지 폰트 자체에서 true 타입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경로, 즉 이 위에 있는 맑은 고딕 있는 경로와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가져올 거고, except 구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OS 뭐 에러라고 할게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이제 폰트 파일에 이제 OS 안에서 이제 폰트 파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st 해가지고 에러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걸 써줄 거냐면 여기에 한글 폰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뭐 한글 폰트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냥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 안에서 리턴에 이제 이미지 폰트 해가지고 로드 디폴트에서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자, st는 바로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위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트림릿 자체가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여기 st에 에러 메시지를 표현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우리가 지정된 경우에 폰트를 특정 크기로 불러오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이어서 하면은 나머지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를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지 파일을 저장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게 마지막이고 나머지 이제 웹앱의 메인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그걸로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마지막 기능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함수 정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우리는 def에서 save 이미지로 할 건데 사실 이미지 파일을 저장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현을 여기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기능으로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넣지 않는 방향이 더 간단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나가고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웹앱의 메인 함수까지 정의를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def에서 메인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는 st 타이틀이라는 거 해가지고 여기 제가 OCR에 테스트 웹앱이라는 걸 이제 스트림릿에 이제 이 제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업로드라는 이제 변수를 넣어주고 st에 파일 업로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걸 쓰겠습니다. 여기에 인식할 이미지 업로드를 제가 넣어주고요. 만약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면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뭐예요? 업로디드의 네임이 될 거고요. 실제 그 이름이 될 거고요. tmp 패스, 임시 패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지정하는 패스의 라이브러리 안에서 C 드라이브 안에 오토코드라는 폴더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를 간단하게 이어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 해가지고 두 개의 절대 경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C 드라이브 오토코드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test.png 파일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파일 네임만 추출을 해서 같이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tmp 패스 자체에 parent mk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해당 경로에 폴더가 없으면 생성을 해달라는 건데 parent 해가지고 여기에 true하는 건 폴더가 없으면 즉 오토코더라는 폴더 이 중간에 어떤 폴더가 있던 간에 폴더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인식을 시켜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다면 그 다음엔 그냥 생성하지 않고 그대로 스킵해달라는 게 exist ok의 true문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파일 내용을 경로에 저장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write에
바이트 단위로, 이제 이미지 파일 자체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이트 단위로 불러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 안에는 업로드 get value 해가지고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림넷 자체에서 두 개의 컬럼을 생성해서 좌우로 나눠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건데,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컬럼 1럼, 컬 2번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st 컬럼 두 가지를 만들도록 먼저 정의를 해주고요. 왼쪽 컬럼에는 이미지 표시를 할 건데, 이미지 표시는 st의 이제 서브 헤더, 위에 있는 이제 헤더 값 이름 자체는 원본 이미지라는 걸로 제가 집어 넣어 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거 st 이미지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str에서 즉 문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tmp 패스에서 패스 자체 값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표시가 될 거고요. with 컬럼 2번 해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오른쪽 컬럼에 번역 결과를 표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헤더, 서브 헤더라는 부분으로 제가 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된 텍스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로딩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이제 시간이 작업 중인 걸 표현하기 위한 우리는 그걸 스피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t의 스피너라는 거 해가지고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미지에서 글자를 인식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OCR에 저는 그냥 result라는 변수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실제 인식되는 글자 자체에 대한 부분을 read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tmp 패스, 우리의 이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경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인식하고 translated 이제 result 값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 translated result는 인식된 글자를 번역하는 이제 변수를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translate text list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 text list를 가져오고 거기 안에는 OCR result 결과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OCR에 대한 이제 인식되는 그 결과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되는 그거를 이제 여기 우리 translate 언더바 result에 변수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된 글자를 번역했다면 이 번역된 텍스트와 추출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translated 텍스트를 다시 한번 translated 뭐 텍스트라는 걸로 집어넣어 주는데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텍스트 해가지고 이제 컴프레hen션 방식으로 쓸 건데 폼은 해가지고 텍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텍스트만 가져올까요? in translate에서 result 한 줄로 표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텍스트 값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거든요. 어떤 값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중간에 빠졌죠.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사실 텍스트만 가져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가져오려는 게 다 뺐기 때문에 즉 그냥 이렇게만 가져오면 되고, 줄바꿈에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과정은 st의 write 기능을 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계획 문자 두 개 넣고 여기에 이제 조인 방식을 넣어서 이 두 개의 이제 줄바꿈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인 방식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줄바꿈을 같이 조인돼서 결과값을 같이 보여주겠다는 의미거든요. translate에 텍스트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실행할 건데, 메인 함수 실행은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if에 메인 함수를 집어넣어서 언더바 메인이라는 걸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고요. 이게 단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데 뭐 간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게 단데 실제 왜 에러가 날까요? 여기 보시면 닫히지 않았다. 제가
이런 식으로 네임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메인을 같이 쓰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실행은 제가 터미널로 해가지고 여기서 스트림릿에서 run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냐면 제가 autocoder 언더바 easy ocr.py 로 제가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OCR 테스트 웹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건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거 지우고 브라우저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제가 불러올게요. 그러면 nice to meet you라는 게 원본 이미지가 되고 에러가 났네요. 조인된 값이 뭔가 없다고 하는데 시퀀스 아이템에서 이게 뭐 인투플 파운드에서 이게 없다고 하는데 요걸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서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에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트랜스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시퀀스에 대한 값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폼은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닫고 다시 해볼게요. 오토코드 OCR로 집어 넣어줬고요. 집어서 테스트를 값을 넣어주면 번역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서 nice to meet you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지금 이 튜플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이 안에 있는 값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NNN가 트랜스레이트 텍스트잖아요. 트랜스레이트 텍스트 안에 이제 조인을 넣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튜플 형식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제 배열 형식으로. 그래서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 같이 가져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넣어 주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제 언더바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구현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브라우저 파일 해가지고 테스트를 집어넣으면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서 nice to meet you로 가져오는데 이제 번역이 안 된 거네요. 결국엔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번역이 안 되는 기능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내용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트랜스레이트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이 업로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미지에서 뭐 내용을 가져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폰트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능은 구현을 했고,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try except에서 아까 거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실제 텍스트 구문이 우리가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각 글자에 대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제가 일부를 좀 뺐어요. 이걸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아까랑 동일하게 풀업을 이제 제가 이제 인식된 각 글자에 대해서 반복하는 그 과정들을 여기다가 이제 좀 넣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리절트 어펜드의 트랜스레이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그거의 번역된 결과를 좌표랑 이제 풀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고 그걸 리절트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 방식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번역된 전체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끄고 터미널 해서 이제 OCR로 실행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값을 집어넣으면 번역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서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뺀다고 뺀 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잘 나오는데 이 부분 이 두 개가 지금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식된 각 글자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 리스트를 이제 여기서 이제 추출을 해서 요거를 우리는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연결을 짓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번역된 결과를 좌표, 뭐 번역문,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총 3개를 다 붙여가지고 이제 리저트 값을 집어 넣어줬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을 뺐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로컬 닫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딱 해보면 열렸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브라우저 파일 해가지고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풀업과 코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제 글자로 번역된 지정을 할 때 이제 번역된 결과로 좌표, 뭐 번역문, 신뢰도를 묶어서 리스트에 추가해서 이제 그 뭐 리스트라기보다 이제 튜플 형식으로 추가해가지고 그 안에 그 결과 값을 같이 가져와야지 이게 번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다시 가져오면 그쵸? 잘 나오죠? 결국 그 값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이제 다 조합이 돼가지고 번역까지 해서 그 번역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좀 시간이 좀 길게 됐는데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거를 이제 구글 트랜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써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구글 API를 활용하거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API죠. 아니면 뭐 파파고 API를 쓰거나 아니면 디벨에 대한 API를 써서 이 트랜스레이션을 훨씬 더 정교하게, 즉 이제 번역을 정교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그럴싸하게 웹앱을 만드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AP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모르시는 사항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